북적북적 북클럽. 요즘 날씨가 총명합니다. 여러분도 화창한 날씨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바로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폭풍우도 오고 비바람도 쳐야 땅이 옥토가 되는데요. 인생에도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도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옥토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북적북적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물 만난 물고기.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네, 오늘 읽을 책은요.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 타오르다입니다. 함께할 독서팀은요. 워킹맘 북클럽의 황금자 씨, 김선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정말 날씨가 좋아졌죠? 네. 네, 가을입니다. 요즘 두 분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나요? 네, 날씨가 선선해져서 또 주위에 가로수의 잎들이 좀 변하는 걸 보면서 가을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책도 많이 읽으시겠네요, 요즘에. 네,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선희 씨. 네, 저도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조금씩 그 가을에 물들어가는 나뭇잎들이 저도 참 예쁘고요. 네. 요즘에 저희 막내딸하고 그 아파트 화단에 그 작은 그 사과가 열리거든요. 아, 예, 그 사과 따고 지금 즐겁게 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하고 정말 즐겁게 보내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근데 선희 씨는 아이가 5인데도 소녀 같은 감성을 와. 가지고 계세요. 아이가 아직 부럽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그러면 윌리엄 포크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 타오르다입니다. 먼저 작가와 줄거리 알아볼 텐데요. 사실 윌리엄 포크너 그러면 미국 문학의 거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작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윌리엄 포크너는 1897년 미국 미시시피주 남부 명문가에서 출생을 했어요. 남북전쟁 이후에 좀 보수적이었던 그런 남부 농업사의 격변 속에서 성장을 했고요. 네. 소설도 장편, 단편, 그리고 시집, 시나리오를 썼고요. 1949년에 압살롬이라는 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1954년, 62년 두 번에 걸쳐서 플리처상을 수상하는데요.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잘하고 있고요. 미국 남부 문학에서 그런 마크 트웨인이라든지 테네시 윌리엄스, 플래너 리오코너와 함께 중요한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 문학의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줄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미국 남부 개척 시대가 배경이고요. 네. 가난한 주인공 소년의 가족은 생계를 위해서 이곳저곳 농장을 전전합니다. 소년 아버지는요, 그 농장 주인이나 주변인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요, 방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아요. 네. 그 계속되는 아버지의 방화를 보다 못해 또 헛간을 태우는 아버지와 형을 농장주에게 알리고 농장주의 두 발의 총성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아버지가 괴이한 행동을 하는 거네요. 예, 지금 예. 헛간을 태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이 책 읽어보니까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인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에밀리를 위한 장미를 방송했었습니다. 들으셨나요? 저는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 작품도 좀 사실 섬뜩한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좀 네네.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그 아버지 에브너의 성격이요. 굉장히 기괴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라서 막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불을 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도 불 지르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많지요. 순간순간 들어요. 예. 네, 이 애분엄만의 일이 아니고 사실 네. 그 우리 심리를 보면은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잘 안 되면 전쟁 났으면 좋겠다. 또 시험 공부 안 했을 때 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릴 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심리를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떠셨나요? 금자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여기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많이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 소년의 마음에 공감이 됐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를 신고하면서 총성 2발이 들릴 때 도망가다가 아버지 하면서 마음에서 깊이 우는 그런 소년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네, 너무 찡했어요. 네, 가족을 사랑하지만 또 증오하는 그 애증의 관계가 느껴져서 마음이 찡했어요. 네, 아버지를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2번씩 이사 다니면서 이 소년도 한계가 온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궁금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좀 이상 행동을 하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겪었던 과거 전쟁 때문에 그걸 어렵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려웠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정리하고 좀 버릴 건 버리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나중에 참 힘들게 됐구나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번 이사를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네, 예. 좀 불을 지르신 건데.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거가 이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현재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가 계속 불을 지르고 있는데요. 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판사가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또 이주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사를 네, 해야 가족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힘든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섰다. 소녀는 뻗정다리로 걸어나가는 그 강인한 남자의 검정 코트를 따라 30년 전 남부연합 소속 헌병대 초병이 말을 훔친 남자의 발꿈치에 총탄을 박아넣었던 그곳을 떠났다. 마차에는 주일 내복을 입은 뚱뚱한 누나 둘과 거친 면직물 옷에 햇빛 가리개 모자를 쓴 어머니와 이모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소년이 기억하는 것만도 10번이 넘는 이사에서 남겨진 물건들, 우그러진 난로와 찌그러진 침대, 깨진 의자, 까마득히 잊혀진 어느 날의 2시 14분을 가리키며 멈추어 있는 어머니의 혼수품이었던 작게 박힌 시계 사이에 끼어 있었다. 마차는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소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물으려 하지도 않았다.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이 지나면 늘 어딘가에 어떤 종류의 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일을 저지르기 전에 아버지가 다른 농장에 소작을 하겠다고 미리 입을 맞추어 놓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네. 풍경이 그려지네요, 지금. 안타까운 풍경이죠. 네, 마차 속의 그 그림이요. 참 12번 이사 다니면서 다 찌그러든 것 같아요. 얼마나 없어요. 힘들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사 갈 곳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떠돌이 생활이죠. 그렇죠. 여기서 소장로. 그러니까 당장 판사가 이주해라 그러니까 지금 떠나고 있는 건데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뻗정다리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보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아버지는 늑대처럼 그런 강한 자립심도 있고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보면은 화도 내지 않고 감정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침착하고요. 네. 이분이 군대에도 갔다 왔고 전쟁을 겪었는데 전쟁 속에서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쟁은 사실 어떤 그 소통이 아니고요. 강압적인 그렇죠. 결과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이제 네.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집안 분위기가 너무 흉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건들이 이어서 계속 이제 일어나거든요. 네. 이제 아버지가 이런 그 전쟁의 불합리함을 매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지금 사용하는 방식도 전쟁처럼 굉장히 불합리한 방식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좀 참 암담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네. 저희 뭐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지 않았나요?
저는 최근에 이사를 몇 번 다녔었는데 네네. 굉장히 그게 큰일이더라고요. 저는 집이 정해져 있었는데도 그러는데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한 곳에 정착되기를 바랬을 거라는 마음이 들면서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안 됐죠. 네. 네. 그 전쟁 직후 미국 남부가 배경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방화를 한다는 건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화를 참 자주 내셨거든요. 아, 갑자기 화를 네. 내셨나 보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땐 너무 싫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성격 형성이 좀 잘못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싫기만 했거든요. 좀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소년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렇죠. 이제 불을 지르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또 양심에 굉장히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힘들지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보면은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런 상황들이 보면. 그렇죠. 근데 아들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고 네.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이 그 작가가 쓴 다른 그런 브로치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이 책에 같이 나와 있는 책이죠. 예, 네, 그리고 네. 같이 보면은 거기도 엄마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아들의 그 가족을 결국에는 헤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에 또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사랑하지만 힘들게 하더라고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인데 이게 이제 가족을 파괴하는. 네. 이 상황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저도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내면에 대해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겉모습만 저는 봤는데 정말 그 내면에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참 아파했던 아버지가 좀 다시금 생각이 됐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아버지도 반드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 포크너 소설이 사실 20세기 최고 문학으로 꼽힙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내면에 대한 탐구가 정말 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읽어볼 부분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넌 그들에게 털어놓을 뻔했다. 그자에게 다 말할 뻔했다고. 소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단호하게 그의 옆머리를 때렸다. 목소리에도 화가 담겨 있지 않았다. 넌 곧 어른이 될 거다. 그러니 넌 알아서 한다. 제 혈육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걸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너를 지켜줄 수 없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인간 중에 누구 하나라도 널 지켜줄 것 같으냐? 그들이 날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같이 날 욕보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걸 모르겠냐? 훗날, 그러니까 20년쯤 뒤 소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게 된다. 그 사람들은 다만 진실을, 정의를 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면 아버진 날 또 때렸겠지?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거기 그냥 서 있었다. 대답해봐.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네. 지금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아버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옆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는 속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 정의를 원했을 뿐이라고. 네. 둘이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사실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 네네. 그래서 네네.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또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정의로운 걸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면도 있는데 저 같으면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 아이처럼은 하지 못하고 숨겨줬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가 계속 불을 지르면 네.
좀 뭔가 해결을 하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신고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금자 씨는 신고를 못 하겠다 하시네요. 근데 아, 지금 소녀는 네네. 지금 정의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 혈육을 지키고 싶잖아요. 네네. 가족이 범죄를 하면 숨겨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 아들은 신고하고 싶어 하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불을 지르니까 네. 아이가 좀 혼동이 올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맞는 거지? 가족이니까 이해를 해야 한다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들의 네. 입장에서. 지금 12번째 이사를 다니면 아버지가 12번 지금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멈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에게는 이게 범죄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방어하고 자기네 집 것도 아니고 남의 집 걸 지금 계속 태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헛간을 태우면서 이제 아버지가 분풀이도 하고 뭔가 이건 잘못됐어. 네. 바꾸고 싶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약간 병적인 상황처럼 보이는데 네네. 아들은 그때 너무 어렸잖아요. 사실 나이도 너무 어리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 또 어떻게 보면 이 불을 저지르는 이 상황을 아들은 이해 못하고 당연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또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둘이 갈등을 싶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윌리엄 포크너는 이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불을 지를 때는 그 불 지르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고 이 사람 내면에 뭔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이유가 반드시 그런 게 있었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외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전쟁에 참여했다고 나오고 거기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전쟁에서 이 아버지가 불합리한 그런 방식으로 전쟁에서는 무조건 막 뺏고 죽이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기려고. 네. 그래서 이 무력으로 아버지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하죠. 그 아버지는 거기서 배운 행동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소통도 못 하고. 그래서 좀 소외돼서 살았다 이런 말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이렇게 무력으로 또는 네. 불합리하게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이 작품을 보면 그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증상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요즘에 사건들이 좀 많죠. 예, 예. 네. 하지만 그 누구도 이해하기보다는 그 불만 지르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 그렇죠. 행동에만 좀 초점 맞추는 행동에만 편이에요. 자꾸 지적을 하는데 네, 그 인간의 소외된 내면을 아버지를 통해서 잘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보면 여기서도 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소외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어떤 범죄 행위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렇게 현대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갈등 있고 가족 간에 문제 있는 일들이 보통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래서 한 가족이 같이 자살하기도 하고 많은 사건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 행동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다 속에서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 하고 서로 물어봐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 그러니까 제 경우에도 사실 우리 아버지가 한국 전쟁을 참전하셨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참 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뉴스에서 그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공포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자주 시골로 이사를 가시려고 했고 또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식량 준비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병적으로 느꼈던 게 우리 아버지가 방독면 사신 거. 앞으로는 화학전이래 그러면서.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정상적인 판단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굉장히 그 공포스럽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사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아버지 에브너도요. 네. 그 남북전쟁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심리적인 위축 그리고 그렇죠. 또 상처가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죠? 충분히 그럴 것 네, 같아요. 네네. 그 아무래도 자식들은요, 저도 그랬듯이 그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겉면만 보게 예, 되죠. 그렇죠. 겉면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병적으로만 보게 된 건데. 예, 그렇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그 보는 눈이 아직은 너무 어렸고 그런 거를 잘 이해할 수도 없었고 말도 안 해줬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불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나이가 들었고 좀 보는 눈이 달라졌다면 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선희 씨도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좀 이해했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 소년도 좀 나이가 들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신고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예. 또 이런 혼란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분쟁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양탄자 사건이에요. 그렇죠. 또 아버지는 집안을 지키겠다고 또 불을 지르시게 되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년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두 팔에 붙잡힌 손목을 젖히고 비틀어댔다. 그는 어머니의 힘이 결국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놔줘요. 그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를 때리고 싶진 않다고요. 그 애를 놔줘 언니. 이모가 말했다. 저희가 가지 않는다면 신에게 맹세코 나라도 갈 거야.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 모르겠어? 언니가 울부짖듯 말했다. 사티 안 돼. 도와줘. 리치. 이모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숨만 몰아쉴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린넨 자켓을 입은 깜둥이의 놀란 표정이 들어있었다. 드스페인 씨, 그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다. 드스페인 씨, 그때 하얀 문을 열고 나오는 백인 남자가 보였다. 헛간, 소년이 외쳤다. 헛간요. 뭐 헛간? 그래요, 헛간. 소년은 용수철처럼 뛰어올라 다시 뜀박질을 시작했다. 그의 귓속으로 총소리가 들려온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았다. 곧바로 두 발의 총성이 더 울렸고 소년은 자신이 멈춘지도 모른 채 소리를 질렀다. 아빠. 다시 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의 발은 움직이고 있었다. 네, 안타까운 장면이 드디어 나왔네요. 이 소년이 드디어 백인에게 그렇죠. 신고했죠. 네, 신고를 네. 하게 되네요. 그래서 총성이 울리고 네. 이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제 네. 결과는 뻔한 것 같아요. 지금 죽었을 것 아버지하고 같아요. 형이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결국은. 네. 네, 아까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지르는 걸 막지 못하니까 이제는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음. 여기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소년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게 좀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좀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이 생각- 소년이 지금 10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렸죠. 두려웠기 때문에 멈추고 싶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네. 있는 나이가 아직 아니죠. 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그 아버지가 불을 지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드러난 행동만 이렇게 멈추게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네.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아빠가. 네. 그 둘 다 아들이나 아빠나 참 막혀 있구나. 참 그런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10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모도 나오고 엄마도 나오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윌리엄 포크너가 살던 이 시기가 그러니까 여자들의 존재가 굉장히 미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모나 이 엄마는 대사가 안 나와요. 보수적이었잖아요. 남부 사회. 네,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나 아버지는 엄마나 이모는 절대로 그렇죠. 아무 참견도 하지 못하고 예.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자기 입장에 따라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네. 이게 어떤 게 최선책일까 이렇게 이런 정의를 실현하는 걸까 아니면 이 현실에서 이렇게 서로 거기서 가족을 지키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정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 아버지는 자기를 지키려는 일이고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주장하는 방법인데 네. 아들이 봤을 땐 그건 범죄죠. 네. 그래서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생각이 됐어요. 네. 그 군인이셨는데 그 6.25가 지난 후에 그 해변 초소에서 경비를 쓸 때요.
경비를 쓸 때 그 마을에 이장님 가족이 그 이른 새벽에 그쪽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그런 것이 간첩으로 오인을 많이 해서 네. 바로 총을 쏴가지고 다 죽었는데 이분이 그것을 날이 샌 다음에 확인하고요. 너무 괴로워서 이제 술로 지내다가 결국엔 알코올 중독이 되셨거든요. 아, 많이 상처가 됐겠어요. 네. 근데 주위에서는 왜 술만 먹고 그렇게 사냐고 하지만 어느 한 분이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술을 드셨어요. 그 한 말에 마음이 녹아서 또 술을 끊으시고 이렇게 밝은 삶을 사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떠올랐거든요. 여기서도 그게 필요하네요. 지금 예,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불을 지르세요 하고 누군가 물어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남부 사회가 정말 고지식하네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10살 아들한테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죠. 네. 네. 네네. 여기에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을까 또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감해 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정말 그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총성이 들리는 그런 비극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저도 공감하는데요. 상처가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얼마나 힘들었어. 그 한마디 좀 공감해주면 그렇죠. 벗어날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늦게 아버지를 이해한 것처럼 공감을 참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읽은 동화 중에 그 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그 세찬 바람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따스한 그 햇살을 비친 햇님이었는데 정말 그 따뜻한 어떤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시선이나 공감의 말이 얼마나 이제 그 사람도 돌이켜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좀 그 아버지의 행동을 못하게 뭐 고발하는 것보다는 좀 안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안타까우니까. 네. 그렇죠. 네,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불을 지르게 됐는지 마지막 발췌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다가 갑자기 외쳤다. 그 사람은 용감했어. 커다랗게 외쳤다. 전쟁에서 싸운 용사였어. 사토리스 대령 휘하에 있었다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군복도 입지 못한 채 참전했음을 알지 못했다. 프랑스의 옛 노래에 등장하는 말부룩처럼 그저 의용군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참전한 목적은 오직 전리품이었다. 적군의 것이든 아군의 것이든 그에게는 하등 다를 게 없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온갖 소모와 낭비를 목격했을 뿐 아니라 제것 아닌 물건들은 꺼리낌 없이 탕진하는 못된 피를 타고난 아버지가 왜 모닥불을 피울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태우지 않았을까? 푸른 빛이나 잿빛 군복의 사내들을 피해 말들과 함께 숨어 지내야 했던 4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렇게 옹색한 모닥불을 피운 것이라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진짜 이유를 간파해냈다. 다른 사람에게는 쇠나 폭약이 그렇듯 아버지에게는 불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깊이 내재된 주요 요소. 그것 없다면 숨을 쉬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요소를 여전히 지켜낼 수 있는 무기였다는 것을, 그래서 존중하고 때로는 신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 드디어 이제 이유가 나오네요. 네. 이 아버지가 의용군이었고요. 4년이나 숨어 지냈네요. 힘들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이 그 어린 소년이 봤던 네. 이 온갖 소모와 낭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네. 불합리한 것들을 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무기다. 네. 그 내재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무기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불을 이렇게 지르게 되었구나.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상황을 보니까 진짜 내가 그 상황, 아버지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네네. 그런데 소녀는 여기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아버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불통이라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런 폭력적인 그런 불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에 내재됐던 걸 폭발시키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버지가 배운 게 이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아들이 결코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미워한 건 아니고 사랑하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만약 아니라면 달려가면서 뒤돌아보지도 않죠. 참 아들도 갈등을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총성을 들었을 때 아들의 마음이 찡하게 느껴져 오는데요. 아버지가 그 소년병으로서 그 군대에서 정말 이렇게 불합리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좀 아들이 이해를 했다면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됐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텐데 참 네. 안타깝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들이 네.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네. 일이 일어난 건데요. 다른 사람들이요, 쇠나 폭약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이제 아버지에게는 그 불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깊이 내재된 한 주요한 요소라고 해요. 네. 그게 없으면 숨을 쉬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 요소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무기였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위험할 순간에 이걸 꺼내서 쓴다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포크너 작품이 친절하진 않아요. 읽으실 때 어려웠죠. 네네, 좀 어렵더라고요. 네, 생각해야 한 번 읽어도 잘 네. 이게 무슨 뭐 하는 건가 두 번째 또 읽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지르는 행동의 내면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처음에 느껴졌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읽고 나니까 역시 포크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의 그 내면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노벨 문학상에서 이제 사실 포크너가 그런 수상 연설을 하잖아요. 인간 정신이 무엇인가 이걸 탐구하지 않는다면 문학 작품이 아니다. 네, 이거는 가치 없다. 네, 그렇게 쓰는 것은 뭐 쓰레기다. 이런 얘기까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상황이 네. 포크너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포크너를 사실은. 네. 그렇죠. 이 포크너라는 사람이 인기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서도 그리고 또 많이 생각해야 되고 예. 그런데 생각하면서 인간의 그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 인간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곰곰이 생각을 해야지 이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가라는 네, 마음이 그런 들어요. 게 아니라면 이 글 쓰는 것은 저주스러운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네. 이렇게 썼나 봐요, 네.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네.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들은 뭐 10살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이해가 되면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워킹맘 북클럽의 한금자 씨, 김선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 타오르다 읽어보고 있는데요. 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어떤 아주 복잡한 심리, 그리고 또 트라우마, 분노, 이런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문세의 오래된 이야기. 이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의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인데요. 우리가 엔딩을 이번에 새롭게 쓰고 싶습니다. 특히.
그렇죠.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우리가 너무 보고 사는구나. 그 내면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 소통이 안 되니까 그 한 가족의 삶이 불행해지잖아요. 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네. 그 아들로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 보여지는 행동보다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배운다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의 현대인들하고도 똑같죠. 네, 예, 많이 현대인들도, 똑같죠. 예, 네. 이런 행동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겠다. 네. 근데 지금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예, 전 무엇보다 그 정의란 무엇일까 생각이 됐어요. 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데요. 또 어떤 때는 아들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멋지게 써진 작품이다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가 불을 지르는 건 범죄지만 또 아들이 아버지를 그 고발하는 것도 사실 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건가 고민이 참 많이 되는 작품이었고요. 네네. 진짜 인간 내면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작품이다. 역시 윌리엄 포크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이 짧은 작품 안에 어떻게 이렇게 큰 고민을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놀라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앵무새 죽이기라는 작품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살인이 아니고, 그죠? 이 살인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네. 뭐 살인이니까 이건 죄악이다가 아니고 네. 어떤 게 최선일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했잖아요. 네, 기준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다르니까요. 네,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것도 네.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이 윌리엄 포크너의 이 짧은 소설 속에 앵무새 죽이기에 그 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하지만 너무 슬픈 엔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엔딩 다시 써보고 싶거든요. 이 소년과 가족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금자 씨는? 그렇죠. 여기 네. 초기에 소년이 아직 나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왜 저렇게 불을 한두 번 저질렀을 때 방화를 했을 때 왜 아버지는 저렇게 불을 저지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섭지만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이렇게 자꾸 불을 저지르냐고 그리고 또 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야기해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좀 잘 만나져서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방화가 계속되고 열 몇 번을 하는 그런 방화까지 가지 않고 불행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좀 행복하게 돈도 없지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구와도 소통이 지금 안 되는 네, 상황이죠.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해봤나? 그런 행동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아버지와 아들이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좀 넣고 싶더라고요. 아, 서로 그냥 마음의 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오, 예, 그 예. 모닥불. 네, 괜찮은데요? 모닥불을 펴놓고 네, 그럼 아빠가 그럼 네.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문제가 네. 됐던 모닥불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아버지가 아까 전쟁 후유증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뉴스를 듣게 되면 막 피난처를 생각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가 좀 싫었었거든요. 아, 언제까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예. 그럴 거야. 예. 그래서 남들은 뭐 땅값 오르는 대로 이사 간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전쟁이 안전한 곳으로 시골로만 이사를 가시려고. 그러셔. 그죠? 힘드셨었- 제 심정을 예, 이해하시나요? 힘드셨겠어요, 나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요 아버지 예.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요. 네. 이게 어떤 개인의 책임이냐. 네. 뭐 전쟁이 사실 그 사람이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감싸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네, 그 아버지만의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겠네요. 네. 진짜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가 여기서는 가해자로 나오지만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아버지도 전쟁의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네네. 전쟁이 없었다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런 불을 저지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네. 이 사회가 이렇게
약자를 통해서 강자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사회의 책임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네. 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네, 할 수 네. 있겠죠. 네, 맞아요. 그 전쟁은 아버지가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피해자니까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이죠. 그 또 이 아들이 좀 더 크면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만난다면 뭔가 그때와는 다른 대화를 할 것 같고요. 네네. 뭐 정의를 따지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힘드셨군요. 이 한마디에 아버지와 마음이 가까워지는 그런 소년의 성장하는 모습을 좀 기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엔딩을 아주 멋지네요. 따뜻하게 네. 쓰고 계신데요. 그럼 네. 마지막에 그 들린 총성이 오발탄이 되었군요. 네, 그럴 두 수 분이 있겠네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렇죠.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기회가 돼서 멋진 잘 엔딩을 됐으면 지금 좋겠어요. 써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못한 뭐 부적응자다 이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내면을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함께 감싸 안아야 될 상처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참 상처라는 게 잘 아물면 흉터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상처가 이렇게 아물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남는데 이 아버지의 상처도 그 흉터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아들이나 아니면 부인이나 누구라도 네네. 얼마나 고생했냐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쟁통에 힘들었겠다고 고마웠다고 참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할 수 있는데 네, 이 말 그렇죠. 한마디 해줬다면 네네. 마음이 아버지가 굉장히 녹았을 것 같고 그 강인한 아버지도 굉장히 부드럽고 가족을 네. 조금 더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네. 집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니 네, 없을 것 예, 같아요. 나름 애쓰다가 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결과도 그렇죠. 온 건데 네, 아버지 정말 애쓰셨어요. 네.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네. 이런 말들이 모든 걸 녹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 아들이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여웠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불쌍했을 들어요. 것 예. 같아요. 네. 그 뭐가 옳으냐 뭐가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 아버지의 보면 과거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참 그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아는 그렇게 아들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총성이 죽지 않고 다시 만났다면 이렇게 반드시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가 이해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19살 나이에 그 전쟁을 만나서 네.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아버지가 안 됐고 또 마음을 살펴드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이해하고 또 감쌀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버지도 나중에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또 따뜻해져서요. 방아가 아닌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이렇게 한 번쯤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또 녹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두 분이 결론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네, 모닥불 펴놓고 아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는데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이 작품을 보면서 네.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내 주위에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겠다. 내가 대화를 잘 못하고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도 힘들었을 거고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좀 마음을 살필 줄 알고 또 그 사람에게 고마웠다, 미안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다면 굉장히 제 삶도 더 훨씬 행복해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포크너 작품이 위력이 있네요. 네, 어떠셨어요, 선희 씨는? 네, 저도 현 시대에도 보면 이상 행동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이 생겼고요. 네네. 정말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그렇죠. 상처에 저는 또 더 상처를 준 사람이더라고요. 그 상처를 덮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죠. 가까이 있는 저희 아버지도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소설이 위력이 있네요. 주변 네. 사람들을 좀 달리 보게 되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요,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 읽을 책입니다. 안톤 체홉의 귀여운 여인입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여자 올렌카.
맹목적인 사랑, 단순한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올랭카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왜 작가는 올랭카를 귀여운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정말 갈등이 많은 세상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불 지르고 싶고 또 전쟁이 나면 좋겠고 다 끝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오늘 갈등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내가 한 잘못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더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